네,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모시고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한면택 특파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취임 100일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보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갖가지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는데 어떤 난제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까? 네, 가장 큰 주요 과제가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백신 접종으로 돌파를 해서 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바이러스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일상으로 복귀하겠다라는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100일까지는 오히려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는 듯하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또 마스크 벗기 선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올바른 결정이지만은 아주 엉터리로 대응해서 정치적으로도 무슨 악용하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까지 사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이제 약간은 이 장애물 방지턱에 지금 부딪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두 가지 인프라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4조 달러가 넘거든요. 4조 1,000억 달러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 거의 대폭적으로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사회 인프라 방안을 공화당과의 합의 타협을 하기 위해서 내일도 또 모임을 갖게 됩니다만은 기존 4조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 원안대로 이제 성사되기는 이미 거의 물 건너간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금 인상안은 하나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면전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것을 잘 통제하거나 분쟁을 방지하거나 분쟁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의문을 바이든 대통령이 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제 외교사령탑인 블링컨 국무장관, 또 이제 의회에서도 척슈머 상원대표 같은 경우가 모두 유태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러싸여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은 또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고 해서 전면전 조금 너무 무리한 지상군까지 투입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야 이제 휴전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모두 지금 상당히 장애물을 만나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전 국민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해서 일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목표 아주 차질 없이 잘 도달할 수 있을 듯 했는데 갑자기 마스크라는 장애물이 나타난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도 지금 하루 백신 접종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4월 13일에는 하루에 338만 회나 접종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 목표를 그래서 앞당길 수도 있고 7월 4일에 사실 70% 한 번 이상 접종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오히려 그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얘기해서 백신 접종의 가속화 때문에 이제 마스크 벗기도 선언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이게 338만 번이 7일 평균으로 198만 번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42%나 감소했고, 주로 이제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데는 남부 지역일수록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연방에서 많이 배정을 하더라도 배정된 양의 백신을 주문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한 장애물을 이제 만난 그런 셈이 돼버렸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악재를 덮기 위해서인지 송유관 해킹 공격으로 휘발유 대란까지 겪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재가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 마스크 벗기 선언을 너무 성급하게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재를 덮기 위해서 악용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CDC의 왈렌스키 소장이 화요일 날 상원 청문회에서 마스크
쓰기를 계속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요. 네. 그런 다음에 수요일 날 바로 정반대로 뒤집어 갖고 결정을 했고 백악관에는 수요일 저녁 6시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CDC가 새로운 마스크 벗기 지침을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 또 로즈가든에 나와서 마스크 벗고 나와갖고 뭐 이정표 세웠다고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 보면 누가 봐도 이게 CDC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오히려 백악관이 나중에 이제 통보받았다고 자기들이 오히려 당혹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더라도 백악관에서 이거 빨리 마스크 벗기 괜찮다고 선언 지침을 바꿔라고 주문을 했던 벌써 이제 백악관에서 그렇게 쇼맨십을 해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승전고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쇼맨십을 좀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적 부담으로까지 지금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인프라 방안,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은 뭐 초당적 합의를 위해서 대폭 양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원한대로 성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전면 수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예상도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초당적인 것은 맨 처음부터 초당적인 초당적인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진지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대로 이 바이든 참모들 좀 진보파들이 작성한 이 두 가지 인프라 방안 잘 아시는 대로 사회 인프라에 2조 2,500억 달러 또 인적 인프라에 1조 8천억 달러 이 4조 1천억 달러거든요. 이거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재원 마련 방안의 또 핵심으로 결국은 이제 세금 인상, 대기업, 그 다음에 부유층, 심지어는 이제 증권, 주식 거래까지 이제 세금을 왕창 올리겠다는 것인데요. 세금 인상은 공화당에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세금 인상안을 놓고 이게 한 3조 달러 이상 10년간 4조 달러 이렇게 걷어들일 거라 거기에 끼워 맞춘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금 인상안을 거기서 이제 얼마를 걷어들일 게 딱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3, 4조 달러를 10년간 걷어들일 것을 미리 잡고 사회 인프라에 2조 2,500억 달러를 넣겠다. 또 1조 8천억 달러를 인적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공화당에 반대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만의 독자적으로 가결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 상원 같은 경우 보면 민주당이 50대 50입니다. 민주당 중도파들이 타협파들이 지금 7명이나 됩니다. 한 명도 이탈하면 안 되는데 7명 중에서 분명히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지금 전면 재검토해서 아마 규모는 대폭 줄이고 세금 인상안은 거의 포기해야 하는 그래야만 아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자세하게. 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오늘 대문짝만하게 썼는데요. 대기업 CEO들 또 워싱턴의 로비스트들 이 사람들이 가장 세금 인상안에 이제 촉각을 곤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들을 해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도 거의 안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장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확신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상하원의원들 가운데 이 중도파들 이들을 압박을 하고 또 로비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키시킬 수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이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게 되면 10년간 2조 1천억 달러나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되면 이제 대기업들만 올리면 모르는데
중소기업들까지 모조리 그 법인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지금까지 팬데믹 때문에 겨우 살아나는 이런 현자의 세금 인상하면은 기업들 다, 업체들 다 죽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러면은 내년 선거에 나설 그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결코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 대기업 CEO들이나 로비스트들이 분명히 이거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최고 소득세율 37%를 39.6%로 올려봤자 10년간 1,000억 달러 정도밖에 더 못 거두드립니다. 아하. 이거 거두들이면서 공화당의 초당적 타협, 초당적 그 양복 이것을 포기하느냐, 거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최고소득세를 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공화당은 결사반대하고 초당적 타협은 없다고 이제 발을 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고요. 주식 거래나 채권 이런 데 이제 자본이득세를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한해서 한 2배로 올리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한 10년간 4천억 달러를 더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벌써부터 이 말이 나오자마자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소리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IRS를 800억 달러 예산을 증액해서 10년간 부유층 대기업 이 탈세 같은 걸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7천억 달러를 거둬들이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거둬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감안을 해보면은 바이든 세금 인상하는 뭐 거의 힘든 거 아니냐. 평상시에는 좀 모르는데 정말로 팬데믹에서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하원 의원들 중에서도 중도파들은 벌써부터 상당히 그 난색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지금 표명을 하고 있다기 때문에 네. 결국은 바이든 세금 인상하는 거의 하나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